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에서 매우 중요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실 딥러닝을 안정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것은 어려웠었고 지금도 여전히 라지 스케일 모델들을 트레이닝하는 것은 어려워요. 딥러닝 트레이닝을 쉽게 만들어주는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매우 큰 역할을 해요. 가장 먼저 이 배치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기 위해 다소 극단적인 뉴럴넷을 만들어 볼게요. 이 데이터와 코드는 모두 이전 시간에 쓰던 거예요. 3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디스플레이를 하면은 3개의 레이블이 원으로 나타나고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눌게요. 배치를 뽑아주는 함수를 정의하고 뉴럴넷을 정의한 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뉴럴넷을 트레이닝 시킬 거예요. 현재 뉴럴넷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 함수인데 이를 이번 영상의 주제 배치놈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로 바꿀게요. 기존의 렐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그려졌는데 이번에 사용할 액티베이션 함수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이런 모양을 가져요.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정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이와 같은 모양의 논 리니어리티를 가진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뉴럴넷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만들기 위해 10개 이상의 레이어를 만들게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러한 히든 레이어가 매우 많은 상태인 거죠. 이제 이렇게 깊어진 딥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켜 볼게요. 그 밸리데이션 로스를 체크하면 0.96에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아요. 실제 뉴럴넷을 실행해 보아도 의미 있는 구분이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모든 액티베이션 함수 전에 넣어 볼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뉴럴넷을 조금 극단적으로 깊게 만든 것 뿐이에요. 아직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뭔지는 몰라도 되지만 이를 트레이닝 시켜보면 0.96에서 멈춰있던 밸리데이션 로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트레이닝이 완료된 뉴럴넷을 실제 실행시켜보면 3개의 클래스로 잘 구분해요. 도대체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무엇이길래 딥러닝 트레이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배치놈은 말 그대로 배치를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레이어예요. 노멀라이제이션은 정규화, 즉 표준 정규화를 시켜준다는 말인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우선 왜 처음에 코드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없었을 때 이때 왜 트레이닝이 잘 안 되었는지 알아야 해요. 배치놈이 없었을 때 트레이닝이 안 된 이유는 vanishing gradient 때문이에요. 지금 사용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예요. 뉴럴 네트워크는 gradient, 즉 로스 함수에 대한 비율기를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학습이 돼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뉴럴넷이 매우 깊은 상태에서 액티베이션 함수로 들어오는 값이 매우 크거나 매우 작아져서 이쯤에 그 값이 찍힌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뉴럴넷을 학습시켜야 되는데 이때의 그레디언트는 0에 가깝기 때문에 뉴럴넷 파라미터들의 업데이트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뉴럴넷에 들어오는 값들을 정규 분포를 그리도록 보정해 준다면 그때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한 그레디언트가 매우 잘 되면서 백프로파게이션도 잘 되고 뉴럴넷도 학습이 잘 될 거예요. 간단하죠? 이번에는 이렇게 아주 깊어진 뉴럴넷의 중간을 딱 집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주 깊은 뉴럴 네트워크의 중간 레이어, 그 레이어로 들어오는 인풋은 배치만큼의 로우와 4개의 칼럼, 4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 레이어도 4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웨이트 파라미터는 4 by 4의 매트릭스 사이즈를 가지고 바이어스도 4개의 사이즈를 가져요. 그럼 그 아웃풋은 배치만큼의 로우와 4개의 칼럼을 가진 매트릭스가 되겠죠. 여기에 액티베이션 함수, 지금 같은 케이스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적용해서 다음 레이어로 넘겨주면 돼요. 문제는 이 액티베이션 함수, 이 함수로 들어오는 그 값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그레디언트가 0인 거죠. 때문에 그 전에 배치 정규화를 시켜준다면 그러니까 배치 방향으로 이렇게 통계내서 정규화 시켜주고 이렇게 통계내서 정규화 이렇게 배치의 방향으로 정규화를 시켜준다면 액티베이션 함수로 들어오는 값들은 0을 중심으로 표준화돼서 들어갈 거예요.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이제 각 데이터들에 대해 정규화 공식 그 값 빼기 민의 루트 베리언스를 적용하면 다 정규화가 돼요. 이제 우리가 사용한 배치놈을 통해 그 인풋을 모두 정규화 시킨다면 액티베이션 함수에는 정규화된 인풋이 들어갈 거예요. 그럴듯하죠? 하지만 여기까지 만들면 뉴럴넷이 학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레이어에 똑같이 0의 평균을 가지고 1의 베리언스를 가진 정규화된 인풋만 들어오면 늘 어디서든 똑같은 분포만 들어오게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가 구분하거나 학습해야 할 의미 있는 인풋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 액티베이션 함수, 논 리니어 함수가 의미가 있기 위해선 어떤 레이어는 좁은 정규 분포를 가진 인풋이
어디에는 넓은 형태의 정규 분포를 가진 인풋이, 또 어디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정규 분포를 가진 인풋이,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가진 인풋들이 들어와야 해요. 각 레이어마다 다른 형태의 정규 분포의 인풋들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내용은 파이토치의 배치놈에서 인용한 논문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차차 읽어봐도 되는데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배치에 대한 평균을 내는 법, 분산을 계산하는 법, 그렇게 계산된 민과 베리언스를 통해 인풋을 표준화하는 법은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감마와 베타가 있어요. 정규 분포가 얼마나 넓어지고 좁아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다시 말해서 감마는 정규화된 인풋에 곱해지면서 정규화된 인풋이 더 좁거나 더 넓어지게 만들어주고, 베타는 그 정규 분포가 좌나 우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한 성질을 가진 파라미터 감마와 베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스케일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시프트가 있는 거고, 이 값들은 적용이 될 뉴런만큼 있는 거죠. 현재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적용되는 인풋 피처는 4개니까 첫 번째 피처에 대한 스케일과 시프트, 두 번째 피처에 대한, 세 번째 피처에 대한 스케일과 시프트, 총 8개의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러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들이 추가됨으로써 각 뉴런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풋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는 트레이닝 속도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좋은 배치놈을 적용하고 나면 쓸모없는 부분이 하나 생겨요. 바로 배치 레이어 이전에 있는 리니어 레이어의 바이어스 텀이에요. 바이어스는 같은 값들이 브로드캐스팅 되면서 적용이 되는데, 이 다음에 있는 배치 놈 레이어가 다시 정규화를 시키고 나면 이전에 이 바이어스를 더한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이전에는 바이어스를 굳이 더해주지 않아도 돼요. 쓸데없는 계산, 리소스만 잡아먹는 부분이 되는 거죠. 파이토치 리니어에서는 이 바이어스 항목을 false로 둠으로써 의미 없는 부분을 삭제시킬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뉴럴 네트워크가 아주 깊어졌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베니싱 그레디언트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였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어요. 배치 놈 같은 경우에는 배치 방향으로 통계를 내고 표준화를 시켰어요. 그 후 액티베이션 함수에 의미 있는 값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각 피처별로 배치놈 스케일, 배치놈 시프트를 학습하였어요. 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다면 그 이전 레이어에서 최종적으로 더하는 바이어스 텀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삭제해주는 게 좋다고 하였어요. 이렇게 배치 놈 레이어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는 트레이닝까지의 과정일 뿐이고, 이를 테스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이 추가돼야 해요. 그 추가되는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한데, 영상이 길어진 관계로 여기서 끊고 바로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감사합니다.